안녕하세요, 블리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저희 전략 종목 중에 하나인 DYPNF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DYPNF는 최근에 아마 반대 매매로 좀 유명해진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 신호등부터 보면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때 대주주가 경영권이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가 되지만 PBR 상으로 봤을 때는 자산 가치 대비는 고평가다.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지금 자체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차트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이유보다 더 매수할 이유가 더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전략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DIPNF가 뭘 하는 기업이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력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보시면 99년도에 이제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2002년도에 상장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분체 이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가루를 갖다가 빠르게 이제 이송시켜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배관을 통해서 이송시켜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관련된 영상은 조금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2020년 9월 24일 창우 M&D를 인수하여 해당 법인에서는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사업을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고, 일단 주요 고객사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LG화학. 이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셨을 때 뭐 원전이나 아니면 그런 화학 사업, 그리고 2차전지 사업하는 친구들이 여기 주요 고객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5대 매출의 비중이 61%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표자는 이제 신승대 대표고요. 이 사람이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 보면 조자진이라는 회장이 3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신승대 씨는 대표이사로만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슈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최근 그 이제 급락을 했었죠. 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CFD 반대 매매 여파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SG증권 폭락 사태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더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예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2019년도에서 2021년 사이였는데 이제 이 당시에 분체 이송 시스템 이제 세계 3위에 등극을 했다는 것과 PCS 사업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발틱 프로젝트 이제 계약 해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여기서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는 주식 시장의 상승과 함께 좀 같이 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를 보면 M&A 및 최대주 지분 매각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회사를 한번 팔려고 했는데 팔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력이 있는 최대주주는 향후에도 그런 이 매물을 살려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충분히 매각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는 이제 최근에 여기 링크 한번 다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DIPNF는 꼭 여기 한번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홈페이지를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소개도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서도 보기 좋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영상 중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제 DIPNF는 이제 빚내서 이제 설비까지 뭐 확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가치 재평가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시기를 잘 버텼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 타격탄을 맞은 회사인데 일단은 잘 버텨냈고요. 일단 이 회사는 또 신규 사업으로 이제 2차전지 플랜트 사업까지 이제 추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 조자진 회장이 37%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아래 DYPN이 7.2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승대 대표이사가 3.38%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도합 합치면 지분이 약 48%로 경영권의 이제 공격으로부터 안정적인 이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회사로는
DYPNF 미국 지사, 그리고 동양가복 북경분체, 그리고 창호 M&D 이렇게 3개 회사가 100% 자회사로 되어 있고요. 자사주도 이제 9% 정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제 별다른 증권 발행이 없다는 건 이제 제가 놓고 봤을 때 뭐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오버행 우려가 없다는 면에서 좋은 점인데, 나쁜 관점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회사에서 그런 적극적인 설비 투자나 그런 쪽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률 이슈에서 살펴보면 최근 이제 SG증권 주가 폭락이 있었죠. 그때 이 회사의 주가도 비슷한 시기에 폭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한 개인 투자자, 이 사람도 이제 슈퍼개미라고 하더라고요. 이 슈퍼개미가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면서 반대 매매를 이제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에서는 일단 이 회사의 기술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분송 이송 시스템, 뉴매틱 컨베잉 시스템, 이 PCS라고 하는데, 이 메카니컬 컨베잉 시스템, 이 두 가지 PCS와 MCS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세계 3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회사는 솔리드 핸들링 기술을 갖고 이제 2차 전지 플랜트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를 갖다가 이송할 때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이제 이송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분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이 분체 가루잖아요. 저희 혹시 밀가루에도 밀가루가 그렇게 휘날리고 있을 때 불 붙이면 폭발하는 거 아시나요? 네. 이 밀가루만 부단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화학 제품들도 그렇고, 이런 가루로 움직이는 모든 제품들은 미세화된 가루일수록 그런 정전기나 아니면 뭐 불, 뭐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건 신뢰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게만 수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DYPNF는 이제 세계 3위 이 지금 사업자고,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공기를 이용해서 이 분체를 갖다가 이송시키는 이제 그 영상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 관을 통해서 지금 분체가 빠르게 이동하는 거를 이 DIPNF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술력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관을 통해서 분체를 이송시키는 시스템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이 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체를 갖다가 이송시키기 때문에 뭐 중간에 소실되는 것도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물질 간의 마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의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다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눈에 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이 하나하나가 블렌더인데, 이 블렌더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갖다가 또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게 블렌더고요.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SH 사업부 말고도 다른 사업부들이 있어요. 여기 SILO 사업부도 있고, 이게 다 하나가 다 탱크인데요. 이 안에서 이 커다란 탱크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렌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혼합물들이 지금 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잘 섞여가지고 이제 블렌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체 이송과 더불어서 이런 플랜트 설비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홍보 영상도 있는데, 이 유튜브 링크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링크가 뜨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곳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롯데 GS화학, 그리고 러시아 오스트루카 지역, 현대엔지니어링 뭐 이런 곳과 계약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좀 규모가 큰 건 S-오일에서 진행하는 샤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샤인 프로젝트는 S-오일의 모회사이자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PCS 설비를 납품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랑 그 발틱 컴플렉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연이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아마 이슈와 함께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매출이 이만큼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재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로 인한 일시적인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회사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가격만 변한 상황에서 이런 반대 매매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제 그런 차트가 절벽에 위치해 있는 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예전 대비는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또 이제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사업 추진과 신규 공급 계약 체결 등 이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실현화되는데 주가가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면 이제 저평가 상태고 향후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저평가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매출 비중에서 이 PCS 사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MCS가 10% 정도, 그리고 ENR 엔지니어링이 27%, 환경사업이 14.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봤을 때 이제 22년, 21년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22년 실적이 여기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때문에 이런 계약이 해지가 됐다. 이제 이런 그리고 그동안 수주받았던 MCS 및 환경 사업에 부실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도 급등하면서 여러모로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안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22년에는. 그런데 이제 23년 1분기에 들어오면서 와이어웨이 매출액이 113%, 그리고 영업이익도 151% 증가를 했죠. 그 이유도 보면 코로나로 중단되거나 이제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재개되었고 3천억 원대에 대기하고 있던 수주 잔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연된 실적들이 나타날 거고 S-오일과 9조 2천억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이 이 샤인 프로젝트를 이제 잘 추진을 하면 이에 따라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동사의 PR이나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 밴드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PBR 정도만 중하단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PR은 지금 이제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리고 동일 업종과 비교했을 때는 좀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높은 설비 투자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프로젝트들이 또 이제 무산이 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DIPNF 보고서를 쓸 때가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였죠. 그때부터 해서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더 부담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이 블릭스 상에서는 매수 신호가 뜨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아직 안 떴고요. 이 부분에서 해가 뜨거나 블릭스에서 매수 신호가 뜰 때를 기다리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기 시가죠. 이 폭락이 있었던 마지막 날의 시가 위로 이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보면요. 주가가 갑자기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주식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무서우신 분들은 오히려 제일 싸게 사고 싶다. 나는 지금 자리도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 부분이 지지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이 구간이 또 지지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는 19,170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자리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온다면 분명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도 이전 고점 51,100원에 비하면 지금 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회사 자체가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그런 플랜트 사업이 확장되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또 주가적으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구름 뜰 때는 이제 피하시고 블릭스랑 이제 매매 날씨에서 해가 뜨는지를 참고하시면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DIPN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